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하는 11장 뇌제 면역과 적응 면역의 상호작용에 관한 세 번째 강의는 컴퓨터 더빙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기억 B세포와 미경험 B세포를 비교해보고 다음으로 기억 T세포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 T세포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는 센트럴 메모리 T셀로 불리는 중추 기억 T세포, 이펙터 메모리 T셀로 불리는 휴거 기억 T세포, 레지던트 메모리 T셀로 불리는 조직상주 기억 T세포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의 면역체계의 기억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항체 반응과 T세포의 반응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천연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른 혈중항체 농도와 기억 T세포의 숫자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항체 반응의 경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십 년 동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한편 T세포의 경우는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속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기억세포의 숫자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 B세포와 미경험 B세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항원에 대한 1차 반응을 본 것이기 때문에 미경험 B세포에 관한 것이고 오른쪽은 같은 항원에 대한 2차 반응을 본 것이므로 기억 B세포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빈도를 비교해 봅시다. 특정 항원의 특이적인 미경험 B세포는 10,000개에서 10만 개 중 1개 정도의 빈도를 가집니다. 반면에 같은 항원에 대한 기억 B세포는 그 빈도가 100개에서 1000개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어내는 항체의 개별형도 미경험 B세포는 IgM 항체를 많이 만드는 반면에 기억 B세포는 IgG와 IgA 항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항체의 친화력은 미경험 B세포보다 기억 B세포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체세포 초돌연변이 또는 소매틱 하이퍼뮤테이션의 경우도 미경험 B세포보다 기억 B세포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미경험 B세포와 기억 B세포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반응의 경우는 미경험 B세포가 반응하여 항체 반응이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2주일이 걸립니다. 항원 제시와 T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B세포의 활성화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항체는 IgG보다 IgM 항체가 많습니다. 2차 반응의 경우는 기억세포들이 반응하여 일주일 만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IgG 항체가 대부분이고 항체량도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의 양은 1차 반응의 100배에 달합니다. 항체의 친화력 또는 어피너티의 경우도 IgM 항체는 1차, 2차, 3차 반응에서 매번 새로운 미경험 세포가 반응하기 때문에 친화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IgG 항체는 기억세포가 반응하면 소매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고 이것이 후에 만들어지는 기억세포에 남기 때문에 항원에 대한 노출이 반복될수록 더 높은 친화력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항체 친화력을 표현할 때 수학적으로는 어소시에이션 컨스턴트 또는 결합상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과 항체를 섞으면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평형상태 또는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합니다. 이때 항원 항체 각각의 농도를 곱하여 분모에 넣고 항원 항체 복합체의 농도를 분자로 해서 결합상수를 얻습니다. 이때 항원 항체 사이의 결합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항원 항체 복합체의 농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콘스턴트는 크면 클수록
항체의 진화력이 높은 겁니다. 결합 상수의 역수를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혹은 해리 상수라 부릅니다. 이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항체의 진화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의 친화력을 조사해보면 1차, 2차, 3차 반응이 진행될수록 결합 상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항원에 대하여 특이적인 B세포와 T세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항원을 B세포들과 섞어주면 그 항원은 특이적인 B세포 수용체에 결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합 여부를 통해 항원의 특이적인 B세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세포 수용체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항원 그대로를 쓸 수 없지요. 그런 이유로 MHC 사합체, 즉 MHC 테트라머를 사용합니다. 사합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MHC 클래스 1 분자를 분리해서 항원 펩타이드와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MHC 분자의 꼬리에 바이오틴을 붙여주고 스트랩타비딘과 섞어주면 MHC 사합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CTL의 비율을 알고 싶다면 바이러스의 항원 펩타이드와 클래스 1 MHC 분자를 결합하여 사합체를 만들고 이것을 형광 표지한 후 혈액에서 분리한 백혈구 세포들과 섞어주면 됩니다. 형광이 결합한 세포의 비율은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CD8 세포의 분석에는 클래스 1 MHC 분자를 이용하여 사합체를 만들고 CD4 T세포의 분석에는 클래스 2 MHC 분자를 이용하여 사합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사람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MHC를 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분석에 사용한 MHC 사합체는 다른 사람의 분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MHC 사합체는 주로 실험주의 분석에 사용됩니다. MHC 사합체를 이용한 실험의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사합체의 구성에 사용된 항원 펩타이드는 리스테리오신 독소에서 왔으며 MHC 분자는 G의 클래스 2 MHC 분자인 IAB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항원에 노출되기 전에는 독소의 특이적인 미경험에 CD4 T세포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독소를 접종하면 반응이 시작되고 7일 뒤에는 10만 개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효과 T세포입니다. 이후 1, 2년 뒤에는 다시 500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들은 기억 T세포인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기억 T세포가 형성되면 그 빈도는 미경험 T세포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미경험 CD8 T세포가 항원에 노출되면 대부분의 특이적인 세포들은 IL7 수용체 알파 체인을 낮게 발현하면서 효과 T세포로 분화합니다. 반면에 IL7 수용체의 알파 체인을 높게 발현하는 세포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세포들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세포는 미경험의 T세포가 효과세포를 거쳐 기억세포가 될 수도 있고 미경험에서 바로 기억 T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경험 T세포와 마찬가지로 기억 T세포도 우리의 몸속에 생존하기 위해서 낮은 정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험 T세포는 생존을 위해 T세포 수용체와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사이토카인은 IL7과 IL-15입니다. 그리고 MHC가 제시하는 자가항원이 T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신호가 발생합니다. MHC와 자가항원의 조합은
T세포 수용체에 강하게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약한 강도의 신호를 발생하여 T세포의 죽음을 방지합니다. 미경험 T세포가 특이적인 항원과 MHC 조합에 의해 활성화 신호를 받게 되면 일부는 효과 T세포가 되고 일부는 기억 T세포가 됩니다. 면역 반응이 잘 진행되어 병원균의 숫자가 줄어들면 효과 T세포는 에포토시스를 통해 죽게 되고 기억 T세포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기억세포는 미경험 세포와 유사하게 IL-7과 IL-15 그리고 MHC와 자가항원의 조합이 유발하는 약한 신호에 의존하여 오랜 기간 생존하게 됩니다. 참고로 IL-7은 면역세포의 성장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으로서 기질세포, 상피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수지상세포 등의 다양한 세포들이 생산합니다. 다음은 입양 전달 혹은 어댑티브 트랜스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기억 세포의 생존에 있어 IL-7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실험에서 입양 전달이란 한 마리의 생쥐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다른 생쥐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입양 전달된 세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실험을 보면 TCR 트랜스제닉 마우스에 LCMV를 감염시킵니다. 이때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 유전자는 LCMV의 특이적인 CD8 T세포의 TCR 유전자입니다. 따라서 이 쥐의 모든 T세포는 CD8 T세포이고 이들은 모두 LCMV의 특이적입니다. LCMV 감염 후 적응 면역이 일어나고 효과 T세포가 만들어지면 IL-7 수용체 알파체인의 발현이 높은 세포와 낮은 세포를 분리하여 정상적인 쥐에 각각 주입해줍니다. 이후 LCMV 항원으로 쥐를 자극하고 입양 전달된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IL-7 수용체 알파체인의 발현이 높은 세포, 즉 기억세포를 주입한 경우에만 반응이 일어나 세포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은 입양 전달된 세포들만 분석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기억세포의 생존에 있어서 IL-7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종류의 기억 T세포는 어떻게 형성되고 기능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브 T세포가 이펙터 T세포로 분화되는 과정 중에 일부는 IL-7 수용체를 높게 발현하면서 메모리 T세포로 분화됩니다. 이들 중 CCR7을 발현하는 것들을 센트럴 메모리 T세포라 부릅니다. 앞에서 우리는 CCR7의 작용에 의해 나이브 T세포들이 2차 면역 장기에 T세포 구역으로 이동한다고 배웠습니다. 센트럴 메모리 T세포도 CCR7의 작용에 의해 2차 면역 장기에 T세포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2차 면역 장기와 혈액을 오가면서 기억세포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세포는 이펙터 메모리 T세포라 부릅니다. 이들은 CCR7을 발현하지 않고 베타1 베타2 인터그린을 발현하는데 이는 염증 조직의 세포 접합 분자와 결합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감염이 일어난 부위로 이동합니다. 이후 이펙터 메모리 T세포는 감염 조직과 혈액 그리고 림프액을 오가면서 기억세포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인 레지던트 메모리 T세포의 경우는 CCR7을 발현하지 않으면서 CXCR3와 CCR9을 발현하기 때문에 피부나 소장의 고유판에 주로 분포하면서 기억세포로 남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